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당신의 땀과 시간이 제대로 된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참혹한 한 사건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 가장 절망했던 순간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 즉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애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가 목민심서를 통해 그토록 간절히 외쳤던 것은 백성의 생존을 지켜내는 것 이전에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최소한의 존엄이 짓밟힌 참혹한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단 1분 동안 이 영상을 들어야만 우리가 매일 겪는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과 마음속의 억울함으로부터 해방되는 단 하나의 철학적 열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분노를 넘어 우리 세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따뜻하고 깊이 있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절대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바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최근 보도된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30대 만취 승객이 자신의 아버지뻘 되는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km을 질주해 끝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새벽 인적이 드문 도로 생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일하셨던 60대 김모 기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CCTV 영상에 담겨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운전석 문 밖으로 한쪽 발만 간신히 걸쳐진 채 축 늘어진 상반신이 차량에 매달려 도로를 끌려가는 모습.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혀도 그저 질주를 멈추지 않았던 만취 승객의 잔인함. 유족들의 피 맺힌 절규는 차마 듣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시니어 세대가 현재 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열심히 살았고 자녀를 키웠고 사회에 헌신했던 이들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서비스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대도 되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현실 말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참으면 복이 온다, 성실하게 살면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침묵과 인내를 요구하는 듯합니다. 버스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생계의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싸움을 만들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자며 속으로 사겨야 했습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는 왜 이 나이에까지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하는가? 내 헌신적인 삶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맴돕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단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인데 세상은 그 최소한의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 억울함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 남아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산은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백성들에게 존중받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마음과 자세를 바로잡고 인간의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한 깊은 철학적 발견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젊은 세대의 예의를 통해 나의 존엄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존엄은 타인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역경과 헌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 스스로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핵심 문장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의 존엄은 나 스스로 지켜낸 삶의 무게에 있습니다. 타인이 던지는 무례함은 그들의 미성숙함일 뿐 당신의 삶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분노를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에너지는 바로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 귀한 지혜를 주변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행복해지세요. 우리가 서로를 보듬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신이여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서 더 많은 시니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존중하고 주변의 약한 이들을 먼저 따뜻하게 보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을 베풀 때 그 에너지는 메아리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에는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우리의 근본은 따뜻함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이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네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멘토였으며 이 사회를 지탱해 온 기둥이었습니다. 당신의 노고와 세월에 대해 스스로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십시오. 먼저 베푸는 따뜻한 미소를 건네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두 마디는 세상의 잔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경험과 감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했던 지난날처럼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한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설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세월을 이겨내고 얻은 가장 값진 권리이자 우리 스스로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사건의 분노는 오래가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내면에 새겨진 존엄의 가치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고귀한 삶의 깊은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